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진시황 하창봉입니다. 저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은 이송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함해서 네, 3일 남았습니다. 네, 3일. 지겹죠. 네, 지겹습니다. 지겨운 장입니다. 혹시 해넘이라든지 해돋이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는 갔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나이가 나이 먹었네. 춥네. 춥기도 하고 잠 오고 네. 해서 예전에 어릴 때는 그걸 왜 보러 가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보러 가나 싶기도 하고. 벌써 그럴 나이가 아니신데. 예. 벌써 그럴 나이. 예. 제가 갑자기 왜 뜬금이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네. 그냥 올해는 저는 해넘이를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넘이가 이제 올해 어떤 한 해를 좀 보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보낸다 이별이라는 게 좋은 이별도 있는데 네. 나쁜 이별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기에는 올해 좀 안 좋았던 기억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로 또는 수평선 너머로 네. 잘 보내 또 잘 보내야 또 잘 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준비 이제 해돋이도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올해는 저는 해넘이가 좀 쉬워요. 네. 네. 해돋이는 보려면 산에 올라가거나 아. 새벽부터 힘들잖아요. 네. 해넘이는 그냥 운전하다가도 떨어지는 해를 보면 되는 거니까 네. 갑자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자, 27일인데 오늘 장 어떠셨어요? 오늘은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한 발 빠르다. 한 발 빠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정도가 매수가 강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우선 뭐 기관들 사모펀드 쪽에서 한 며칠 동안 계속 종목별 찍어서 매수를 미리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수급을 보니까 역시 작년보다 하루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여기에서 그러면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상은 좀 바로 배당락 이후에 상승을 바로 연출을 하는 시장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3천억을 팔았어요. 네. 코스닥이 이제 4,100억을 팔았는데 네. 작년도는 오늘 같은 날 이제 대주주 해피 물량 마지막 날에 코스피에서 대략 한 제가 기억이 났다면 3조 7천억 정도를 팔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돈 많다. 저는 딱 그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이 정도 많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리부터 좀 준비하는 물량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네. 어느 정도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 장이 좀 지지부진했으니까.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팔아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큰 이벤트, 사실 배당락보다 더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네. 내일은 이제 아마 덤비겠죠. 네. 거의 100% 덤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개인 매수하면 종목 좀 재미없는데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개별주는 내일 사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개인 매도가 한 23일 기준으로부터 오늘까지 많았던 종목군들은 이론적으로 일단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개인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우선은 그래도 매수 대응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이 한 대략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대주주 해피 물량 자체가 목요일 날 장 마치고 나오면서 네. 우리가 이제 아주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일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한 705포인트 언제까지 왔고 네. 종목도 1000개 정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장 소회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대주주 해피 물량은 오늘로 일단락.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딱 하나 안 오른 게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또 이제 약간 대형주들이니까 좀 그렇지고 코스닥 쪽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내일은 또 배당락이잖아요. 네. 배당락이니까 아마 이제 배당 관련 수급 들어왔던 기관들 자금은 매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작년 대비를 해봤을 때 금융투자 매물이 배당락 기점부터 나왔다 보니까 내일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조 이상 예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1조 이상 예상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그걸 누가 외국인이 받아줘야겠네요. 거래소 기준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면
또 뭐 고배당주, 그다음에 시총 상위주들은 한 방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주나 정권주들 문제는 이제 우리 관심은 IT 종목들이니까 네. IT나 자동차주들이 내일 어느 정도 물량을 받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군요. 네. 일일 효과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어제 찐시장에서 일일 효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이사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사실 일일 효과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CS 네. 관련해서. 네. 그래도 한번 어떤 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일일 효과 제뉴얼 이펙트가 뭔가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니까 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그 양도세 부분에 대한 물량이 연말에 이제 마지막까지 갈수록 출회가 되면서 한 2거래일 정도, 1거래일 정도 전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 왔었어요. 2거래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이 수급으로 눌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시총 상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됐었고 그 외에 개별주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장이 연출이 돼 왔는데 2021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 그게 없었는 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랑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 그런 플레이를 하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하루 오르고 쫙 빠졌어요. 네. 이럴 효과가 맞지 않았고 그 뒤에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상장하면서 되려 장은 수급 블랙홀이 있었죠. 네, 박살이 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그냥 희망을 투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또 약간 또 12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22년도 정시를 놓고 보면 네, 월말 강하고 차주 첫 번째 주 강하고 네, 중간 정도의 고점 형성하고 네, 우리 장도 가만히 놓고 보면 3,300포인트를 찍었을 경우에도 6월 중순이었고 네. 최근 9월 달도 9월 13일 네, 그리고 최근 12월 달도 12월 14일 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주식은 월말에 사가지고 중간에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첫 주는 좋게 보신다는 거죠. 네, 우선 첫 주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벤트 CS 같은 이벤트 때문인가? 네, CES도 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우선은 그와 관련된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움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보고 움직이는 자금들은 어차피 딱 일정이 시작되는 기점 그 중간에는 시세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 하더라도 개별주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큰 부분이 작년에도 우리 연초에도 봤지만은 뭐 각 회사별 대기업별로 이제 네.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고 뭐 개인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빠질 만큼 빠졌다 보니까 그만큼 대기 자금 같은 경우도 모든 업종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그 업종별로 특성이 있는 쪽을 찍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들어오는 어떤 섹터나 그 성장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일일 효과에 어떤 흠이 되겠네요. 어제 조금 움직였던 뭐 XR 글래스 관련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배터리도 오늘 로봇도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안 움직였는데. 네, 네. 좀 움직였습니다.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오늘 뭐 화장품 이야기는 안 하려고 더 있어요. 네, 화장품 워낙 올라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일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다음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 코스닥 장에 대한 힘이고 또 아까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대기업 주요 대기업의 연초 연설과 발표죠. 네, 사실 그래서 작년도에 로봇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삼성이 로봇팀을 격상을 하면서 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고대로 저희가 한 5가지 각 5가지 섹터에 대해서 5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한 5가지 섹터 그리고 우리 이사님이 5가지 섹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 특수상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네. 섹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떤 섹터에 내년도 주목하는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너무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말씀드렸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가서 좋죠. 네. 첫 번째는 저는 송배전 인프라라고 적어봤습니다. 네, 전력난 이야기죠. 네, 전력난. 이거는 사실 한국전력이 뭐 내년도 전기요금 올리는 거랑 조금 별개의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난 이슈는 제가 전에도 좀 좋게 보는 게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네.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유럽의 어떤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네, 그게 전력난이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풍력도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EU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원래 EU에서 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에너지 비율 자체를 40%로 맞추는 플랜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잡혀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물론 그 정책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도시보다는 도시에 인접해서 외진 곳에 발전하게 되면 그것을 멀리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가져온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생각하게 되면 뭐 전선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변압기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네옴시티를 건설합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또 전력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국내 기업이 이제 너무 좋게 말씀드리는데 LG에너솔루션이 배터리를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네. 또 송배전 인프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도 송배전 인프라 관련 쉽게 돌려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몇 개 종목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가장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툭툭툭 봐드리겠는데 대표도 생각나는 기업이 아마 현대일렉트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조금 보면 현대 계열인데 제가 올해 상당히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올해 많이 오른 종목인데 올해 무려 115% 올랐습니다. 네. 115%. 근데 저는 이 생각 해봤거든요. 올해 115%가 올랐다. 올해 같은 장에 올해 네. 지수가 30% 빠졌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내년도에도 이런 관련 기업들은 월봉도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3년 내에 네. 아마 실적이 바탕이 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송배전 인프라는 현대일렉트릭 외에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도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거의 대동소이한 뭐 연간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덜 올랐네요. 네. 조금 덜. 어찌면 이게 매력적인가? 예. 근데 이런 관련주들도 워낙 월봉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월봉입니다. 뭐 상당히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면 이 외에 너무 좀 작은 주식들은 그때그때 변동성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하나 움직인 세 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세 종목을 송배전 인프라 쓰리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효성도 거의 연봉이 이렇게 좋아요. 제가 눈에는 그래서 네. 내년도에도 많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송배전 인프라 관련주들은 주요 대장주의 주가도 있습니다만 이 수급도 좋아요. 네. 효성중공업은 계속 삽니다. 요새 같은 장에 계속 사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방송 보시면서 에이 많이 오른 종목. 근데 한 가지 명심할 거는 많이 오른 게 회사가 그만큼 견조하다는 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이 추세 매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바닥은 계속 바닥을 차지할 할 것이고 네. 행보는 행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좀 본 종목은 내년도에도 송배전 인프라는 주목받지 않겠느냐. 제가 첫 테이프는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네. 송배전 인프라. 말은 너무 돌려서 말했네. 아닙니다. 변압기 상한가입니다. 네. 전기줄의 참새. 네. 너무 잘 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사님이 한 가지 보여주시죠. 네. 뭐죠? 다음은 저는 게임이시구나. 네. 제가 밑에 혹시 안 보이시구나. ICU란 단어를 적어놨는데 네. 제 아바타 봤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는 아니구나. 네. 네, ICU. 아. 나는 네가 보인다. 예. 우리는 이 주식을 본다 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게임. 예. 게임주를 볼 때는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22년도의 게임은 네. 멍메이드 때문에 엄청 멍 피곤한데. 맞습니다. 예. 많이 피곤해졌고 네. 우리가 게임 회사들이 본업에서 플러스 돼서 코인과 관련된 형태들이 묻어나면서 이렇게 공가희망이 더해져서 시세가 이렇게 났었다가 그거를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에 더해져서 신작에 대한 포텐이 발생할 수 있는 쪽, 그런 쪽 같은 경우가 주가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도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는 오히려 더. 네, 그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러한 게임 업체 같은 경우가 판매 허들 같은 경우가 몇 배 늘었다고 하면은 그 동일한 뭐 수상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획득한 기업은 뭐 판매량이 그만큼 필적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 신작에 대한 스케줄이 확고합니다. 신작이 발매가 됐을 때 그 기준에서 우리가 기대만큼 조금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을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저는 NC소프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는 했었습니다. NC가 오늘인가 TL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출시는 아니고 이제 네. NC가 크래프톤인가? 아직 TL은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시가 아니고 사전에 먼저 이제 보여주고 내년도 예상으로. 네, 이 정도의 주가가 빠져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신작에 맞춰서 우려가 됐던 뭐 디아블로 부분과 함께 출시가 디아블로 되는 내년에 나오죠. 네, 같이 그 겹쳐서 그게 NC의 위협 요인 아닙니까? 네, 위협 요인인데 그게 장르 부분에서 일부 겹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앨범을 출시하는 게 만약에 SM 기준으로 특정 뭐 유명한 가수들 뭐 슈퍼주니어가 출시를 하는데 JYP에 2PM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격돌을 하는데 누가 이길지 이거 그런 걸 중요한 것보다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아, 예, 그런 점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었는데 실제 출시 이전에는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큼 다시금 주가는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메이드발 이게 21년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에 극명한 반대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뭉그러진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휴, 이거 위메이드 월봉입니다. 네, 야, 이 정도였어요? 아, 제 거 한번 잡아주시죠. 네, 제 거 잡아주시면 작년도 하반기는 25만 원대로 고령했던 위메이드 연말까지 행복했지만 네, 예, 지금은 3만 원대군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게임 본인의 사업에 좀 집중한다고 하시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이런 뭐 P2E 게임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사실 가상화폐 쪽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네, 근데 위메이드도 사실은 본인의 게임은 하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투자가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았어요. 네, 본연의 게임을 하는데 그 구조를 코인과 연결을 시켰던 거죠. 아, 그러면 코인과 덜 연결시킨 관련 게임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리지널 게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판매량이 올라올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저는 초점을 맞추고 보려고 하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P2E 게임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네. 사막 때문에 지금 이 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펄어비스도 본연의 사업을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언제나 기대감만큼 그 허들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기대감만큼 허들을 넘지 못해서 한 번 이번에 출시의 연기가 또 있었던 거죠. 네. 그 출시에 맞춰서 다시금 이벤트적으로 본다는 생각이고 저는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 네오위즈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네오이즈 말씀하셨는데 네, 이 피노키오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예, 아니면 다른 겁니까? 예, 피해 거짓, 네, 네, 피해 아, 거짓, 피노키오. 네, 피해 거짓 부분이 판매가 어차피 기존에 어워드 3관왕을 했던 작년에 하나의 게임 같은 경우가 판매가 한 1,700만 장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점을 대입을 해보면 뭐 내년에 지금 예상 실적 잡혀 있는 게 한 800억 원대 중반, 900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 정도의 포텐이 나온다고 수치를 대입을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임 출시까지 더해졌을 때 정도, 뭐 중간 정도의 수치, 그 부분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시총이 한 7,8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상관왕을 했던 정도의 포텐을 비슷하게 보여준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주 싼 구간이라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벤트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볼 수 있고 게임주가 주목을 받을 때도 좀 볼 수 있는 뭐 두 가지 손에 떡을 쥐고 가는 그런 종목이라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위메이드의 월봉가. 네, 여기 위메이드의 월봉이 아니고 연봉이구나. 네, 월봉과 네오이즈의 월봉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작 모멘텀이 조금 충만한 게임주 쪽으로 내년도에 조금 보시는 게 낫겠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좋아하는 기업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피노키오 같은데 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2차전지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없는데 사실 배터리 관련주가 하반기 되게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해요 전기차를.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바뀐 건 있습니다. 네. 원래 전기차 살라 그랬거든. 네. 그래서 나름 적금도 붓고 네네. 전기차 펀드도 가입을 하고 네. 마이너스예요. 제가 매월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는데 네. 만기가 3년 기준으로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제 절반 정도 들어갔으려나. 네. 연말에 이제 모은행에서 펀드 보고서가 왔는데 네. 11%인가 12% 손실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계속 넣고는 있는데 왜 갑자기 전기차에 그랬냐면 약간 요새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눈이 좀 돌아갔어요. 제가 마음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아마 우리나라가 전기차 관련주가 19년도인가에 한번 배터리 관련주 한번 붐을 일으켰다가 네. 한 1년 정도 좀 쉬었다가 네. 다시 지금 이제 테슬라가 거의 100만 대 2000년도입니까? 네. 2020년도인가? 거의 98만 대 출시하면서 여기에 이제 리비안 나오고 뭐 루시드 나오고 상장하고 네. 뭐 한편 니콜라 중국 수소차 나오고 중국 하면서 확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만 놓고 보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 회사들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양극재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있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거고 뭐 LNF 에코프로 다 있을 건데 이제 이쪽은 사실 나름 놓고 보면 약간은 수요단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져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2차 전기차는 또 만들면 나갔어요. 근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 10만 대 출하할 때 전기차 1만 대 출하하니까 네. 물량이 작으니까 주문만 하면 대기하고 그거는 맞긴 맞는데 네. 일정 부분 이제 2025년도 정도에 많은 라인업이 맞춰놨고 하면 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테슬라의 독점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한편으로는 기존의 양극재 회사만을 바라보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 생각해 보니까 양이 있으면 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진이 제일 높은 게 양극재니까. 네. 근데 배터리 얼마 전에 혹시 그 사진 보셨어요? 아주 일부 사진입니다만은 네. 테슬라 전기차 보닛이 녹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그쪽 IT 실제적으로 네. 그냥 막연하게 배터리 폭발하면 그냥 타버릴 것 같은 느낌. 네. 네. 사실 내연기관이 더 탈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막연한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2차 전지의 배터리의 팽창, 원통형이 왜 초반에 인기가 없었냐면 네. 원통형이 부피가 커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부피가 크다 보면 이제 전기차는 아시겠습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고효율의 배터리,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 자체 용량이 커야 되죠. 네. 근데 깍두기를 이렇게 4개씩 쌓은 거하고 동그랗게 총각물을 쌓은 거하고 네. 너무 표현이 적나라했네. 아닙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G나 삼성은 사실 원형보다는 각형과 파우치에 집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이제 원형 배터리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접어버린 거죠. 네. 접으면서 이제 테슬라가 좀 약간 원형으로 갔는데 원형으로 가니까 문제가 폭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폭발 문제를 박아줄 수 있는 사업 하나가 바로 동박 사업과 바로 도전제 사업인데 네. 최근에 놓고 보면 사실 시장에서도 동박 사업 진출에 하는 롯데케미칼도 그래서 동박 진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대한유화도 지금 보면 올해 주가 움직이면서 보면 원래 화학업종이니까 그것도 필름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내년에는 좀 주목을 더 받지 않겠느냐. 종목들을 조금 보게 되면 음극재는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최근에 동진세미캠도 음극재 도전제 쪽으로 진출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동진세미캠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네. 정권가에 왜 이렇게 소문이 안 좋아요, 이거? IR IR도 잘 안 한다 그러고. 네. IR 안 하다 제가 사실 보니까. 내피치로 확인은 안 했지만은 네. 약간 상속 이야기도 잠깐 내피 좀 도는 이야기도 좀 있고. 네. 어쨌든 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동진세미칼은 포토레이스트 쪽에서도 삼성에서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동진세미칼도 음극재 쪽으로 진출을 하더라. 그 네. 내용이고. 또 하나가 아까 도전제 하면 생각나는 게 나노신소재거든요. 네. LG화학도 도전제 사업을 합니다. 근데 LG화학은 양극재 도전제고 CNT 도전제고 나노시제는 음극재, 양극재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도전제라는 게 이온 전자 이온의 이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ICU로 생각하게 되면 네. 아바타 보시면 네. 그 우리 나비족들이 네. 머리 꽁지를 빼가지고 어디 식물이나 동물이 되면 교감을 해서 네. 뭐 시조새도 타고 네. 시조새가 아니구나. 그 큰 토로토막투 큰 예, 이렇게 새도 타고 예. 물고기도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양극감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도전제라 그러고 네. CNT 도전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원소 기호입니다. 네. 산소 C N 나노의 N T 튜브의 튜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배터리 팽창 문제의 발열 또 도전율 이런 걸 다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이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구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이런 관련주 쪽으로 기존의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도전재, 전구체 네. 이런 관련 기업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빨리 달려야 되는군요. 네. 네 번째는 우리 또 이사님이 준비하신 헬스케어 건기식입니다. 네. 이쪽은 전통적으로 실적이 안 깨지는 업종이기는 해요. 안 깨지는 업종이 건기식 쪽인데 우리가 실적이 안 깨진다는 기업은 뭐냐면 그만큼의 성장에 대한 요소가 대입이 안 되면 주가가 못 오릅니다. 네. 못 오르는 구조 안에서 자,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특정 병이 있다고 하면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실제 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상황 안에서 특정 수치 같은 경우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식품이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사용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딱 포인트가 뭐냐면 치료는 하고 싶은데 치료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주 입장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실제 그 부분이 실적이 찍힌다고 하면은 주가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놓고 보는 거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은 대표적으로 차트를 많잖아요. 통해서 보면 오메가3도 네, 있고. 뭐 이 부분을 원료를 판매하는 뭐 네. 노바렉스 이런 기업도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해 노바렉스는 생각보다 별로 못 갔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 한때 저 건기식 대장이라고 얘기했던 기업인데. 맞습니다. 다분히 나오는 실적이 그냥 한 300억대 중반, 400억, 450억 이런 식으로 거의 성장이 지금은 이제 답보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콜마 B&H 이런 쪽도 요새 잘 가더라고요. 네, 다시금 이쪽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좀 돌아설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가 시장이 더해질 수 있는 점이 있다 보니 그냥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실적 정도만큼 우선은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붙여놓은 상황이고 케어젠 같은 경우가 포텐이 크죠. 포텐이 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케어제는 최근에 청권사 레터를 놓게 보면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났는데 혹시 그거 드셔보셨어요? 건강기능식품의 아르메스. 저 예전에 영국에서 체코에서 사시던 분이 네. 한국 한 오면서 저한테 선물로 받았거든요. 네, 그게 독일제인데 무슨 이문셀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더라? 독일제 그거 있어요. 캡슐로 먹는 거. 네, 비싸요. 네, 캡슐 하나에 뭐 그 친구가 나보고 한 20캡슐 들는데 그거 한번 먹으면 네, 우리 돈들 50만 원 더 했던 것 같고 맞죠? 그런 거 있죠. 네, 갑자기 제가 요건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건강기능식품계의 샤넬 아, 그거 있습니다. 독일제. 네, 전 못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 아직 네. 건강하시니까. 케어제는 그러면 약간 말을 하셨기 때문에 워낙 레터가 많이 나오는데 투자분들이 잘 몰라요. 네, 이 어떤 기업입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부분이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데 혈당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 혈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식품을 먹으면 뭐 혈당에 대한 부분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고혈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계속 수치가 나타나는 분들은 이 케어젠에 대한 제품을 먹었을 때 수치가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자, 완화되는 건 좋은데 판매 같은 경우가 실제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이 실적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우선은 3월에 미국 FDA 승인이 났고 이제 12월부터 아마존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또 4분기, 1분기 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야 되는 거겠고요. 자, 오늘 왜 이렇게 건기식을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안에서 수급 같은 경우가 개인 매도, 대주주 이슈 때문에 네. 예, 나온 수급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이제 그러한 수급이 더해져서 좀 이제 빠졌던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좀 건기식 중에서 개인 수급이 매도가 나왔던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재정정을 하면 이게 비타민계 LMS 네. 오쏘몰입니다. 오쏘몰.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네. 오쏘몰 이뮨. 네. 비타민계의 LMS. 네. 네.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실 저도 건기식도 주식에서 한참 흥행하던 시절이 있긴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 갑자기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네. 아마 내년도가 가장 큰 이슈가 경기 침체 이슈니까 네. 충분히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 물론 이제 한때 그 종근당 바이오가 락토핏을 한번 네. 타닥 한 적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종근당 그룹주가 코로나 때문에 네. 너무 이제 투기적 종목으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제가 반응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뭐 아까 제가 오쏘몰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경남 지역에 레모나도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근데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슈 자체 되게 좋은 접근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쏘몰 이면 오쏘몰. 예, 이거 비싸. 네. 자, 그러면 제 다시 네 번째 꼭지로 가자. 우리 빨리 달려야 돼. 저는 이제 다섯 번째는 카지노입니다. 네. 그 한석 같이 최민식, 네. 손석구 주연의 네. 한석 카지노란 지금 드라마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드라마 우선은 드라마요? 네. 영화는 아니고. 네. 그게 이제 통상의 OTT와는 달리 띄엄띄엄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띄엄띄엄은 아니라 드라마처럼. 네. 갑자기 그 카지노는 아닌데. 네. 제가 카지노를 잡은 건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요. 아마 이사님이 아마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카지노 회사는 사실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이제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가온랜드가 있는데 네. 사실 카지노는 약간 경기 침체인데 카지노란 말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첫 번째 오늘장 포인트 뭔지 아십니까? 개인들 생각보다 돈 많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마 내년도 트렌드도 부의 양극화는 항상 위기만 때만 오는 거거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노력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게 네. 경기 침체에서 나오는 극명한 데이터입니다. 네. 올해 최근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런 고부가가치 사양 산업, 그러니까 사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카지노야, 도박이야. 네.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카지노 관련 사업들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도 좀 있어요. 아마 중국이 오늘 PCR 검사 그거 안 했죠. 공항은 이제 안 한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 좀 와 움직였는데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과 홍콩, 중국과 마카오 또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한때 중국이 마카오 이 카지노에 대해서 엄청 막았었어요. 네. 카지노는 사약이다. 네. 그런 말도 했었는데 약간 중국도 이제 소비 부양이란 경기 부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이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돈이 돌고 돌아 그러면 카지노 또 세금 많이 때리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홍콩 마카오라든지 또 우리나라 뭐 생각했을 때는 중국 하늘길 조금 쪽으로 많이 열린다면 충분히 영종도 파라다이스 우리나라에 지금 지어놓은 카지노 중에서 GKL 세븐럭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저는 가봤어요. 어떤? 영종도 복합 예. 카지노를 간 건 아니고 예. 탐방차 그 앞에 잠깐 네네. 지나가봤습니다. 예. 잘 지어놨어요. 아. 네. 왜냐하면 영종도도 아시겠지만은 거기도 약간 원래 서민들 약간 매립했죠. 네. 그래서 땅이 넓으니까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도 똑같아요. 일부러 저는 연말에 연봉을 보여드리는데 네. 연봉 양봉이에요. 네. 연봉 양봉이에요. 이거 네. 보고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올해 그러면 이 회사가 갈목할 성적을 보였다는 겁니다. 연말 시상식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면 최소한 장려상 이상을 받는 거죠. 네. 올해가 시장 자체가 연봉인데 얘가 연봉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아시겠지만 이송 이사님 누구나 이 기업 많이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월봉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12월 달에 네. 박스권을 뚫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내년도에도
이 정도면 숫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숫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건데 네. 가끔 또 강원랜드는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원랜드는 조금 이게 똑같은 차트인데 낮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카지노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으로 대박나서 강원랜드 가서 난리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교류를 말하는 거고 또 네. 카지노 관련주는 사실 또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꼭 파라다이스 아이라 그래도 만약에 홍콩, 미국의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 네. 또 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충분히 그러한 것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있지 않을까. 예, 그 관점에서 카지노 관련주는 실적과 함께 보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이 이제 우리 또 이사님 거죠. 네. 오히려 원자리 오늘이 원자력의 날인데 혹시 네.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예, 제가 쓸데없는 날짜 많이 챙깁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원자력의 날입니다. 네, 원자력의 날. 저도 달력을 보면서 요 밑에 조그만 것도 좀 챙겨보는 그 아이,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배우지 마세요. 네. 괜히 말만 많아지면. 네, 시작하시죠. 원전은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소외를 하고 있고 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빠져 있는 그 구간 안에서 실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촉매,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이 그러한 주가 수준까지 조정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와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수준은 이제는 나와야 될 시기까지 도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이든 뭐 우리나라의 그 해외 부분의 수주든 이 부분은 좀 옆으로 빼놓으려고 합니다. 나오면 나오는 거고. 근데 해외 쪽에 미국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가 이제는 나올 스케줄이 도래를 했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가장 중심이기는 합니다.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베타를 이제 키워 볼 만큼의 주식을 보는 게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 그 정도의 종목군을 지금은 접근해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네. 뭐 일봉은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월봉을 보면 이게 지난번에 그거 블록딜하고 빠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때. 네, 블록딜하고 한번 쫙 빠졌다가 다시 좀 내년에 이제 한 1조 정도의 영업이 가능한 수치가 있다 보니 네. 10조 내에서는 시총 10조 내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을 모색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년 유상증자를 했네요. 네. 19년도, 20년도, 권리라고 글자 적힌 겁니다. 네. 올해는 유상증자를 안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재무적으로도 턴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기는 한데 두산그룹은 언제나 좀 재무로 발목을 잡아 왔던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유증을 안 했어요. 네. 이제는 뭐 턴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계열사 나머지 군들의 이슈 같은 경우도 뭐 자본이 나갈 부분은 없어서 네. 증자는 따로 단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전이 이것도 말고 BHI 이런 주식도 있잖아요. 네. 이건 뭐가 강점입니까? 제가 잘 안 보는 기업이라 차트가 조금 일본 기준으로는 시세가 나왔다 늘어지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엄청 변동성이 크네요. 네. 네. 소형 모듈과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할 텐데 과거에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스마트 원전이라는 네. 그 원전 개발을 했었고요. 거기에 실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BHI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스마트 원전, 그다음에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 주기기 파트, 미국에선 유스케일 파워가 원전 같은 경우를 한 기 만들 때 주기기 파트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데 그게 한 기의 매출 비중이 주기기 파트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BHI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소형 모듈 원전단의 수주가 나갈 때 주기기, 보조기기 이쪽 파트를 담당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가는 빠져 있는 게 뭐냐면 LNG 쪽 복합 화력 발전 네. 이 사업이 본업 중심인데 여기에 대한 수주는 고유가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유가가 약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주는 좀
밀려진 측면이 있고요. 예상되던 부분이. 그다음에 통화 선물 계약을 했었어요. 아, 환해지 손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환해지 근데 손실이 그건 있었는데. 어차피 회계사항 이야기라서 네, 환율 내려오면 다음 회기 때 다 상세가 되죠. 네팅이 되잖아요. 네. 지금은 또 환율의 조정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큰 이슈가 아닌데 그냥 시장의 네. 소외인 겁니다. 워낙 원전주에 대한 소외도 있고 네. 이 또 제가 주니까 뭐 연봉을 띄워놨더니 역시나 플러스네요. 네. 올해 한 50% 올랐는데 일단 네. 우리가 오늘 올해 연봉이 제가 발음 확실하고 있습니다. 네. 연봉이 플러스면 어쨌든 간에 뭐든지 조금 다른 섹터보다는 네. 좋은 거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원전이 약했으니까 네. 8월 이후 태조 이방은 딱 그때부터 빠졌네요.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태조 이방은 한참 내가 그리 말했거든. 네. 태조 이방원단 대한제국이라고. 네. 아니 너무 아주 썰렁했구나. 네, 아니면은 문종 단종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저기 영월로 유배 당하시고, 예, 너무 옛날 이야기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 좀 많은 좀 변동성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이건 시가총액이 작아서.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네. 소형 원전 쪽에서는 내년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면 우리 시청자분들 잘 같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지금 열심히 서로 안부 묻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아니 그거 뭐 사실 근데 다 귀로 듣고 함께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서로 안부 묻고 네. 다독거리고 네. 좋은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의료 명품 쪽을 준비해봤는데 그래요. 갑자기 명품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안 살았는데 네. 좀 살아보니까 결정적으로는 내가 돈이 없는 거지 세상에 돈은 많더라. 근데 그 돈이 많은 게 언제 가장 극명하게 나오냐면 결정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나오더라. 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코로나 때는 조금 인스타용 네. 대놓고 인별 예, 인별이라고 인별. 했네. 인스타 인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별. 협찬 받은 게 아닌데 아, 네. 인별용 그런 게 좀 보여주는 게 많았는데 사실 그걸 떠나서 하더라도 이게 그 요새 그 제가 좀 보게 되면 네. 저는 사실 뭐 그런 게 그냥 입는 대로 사는 스타일인데 네. 운동화 그런 거 뭐 발렌 땡땡땡 그럼 네. 너무 흔해졌어요. 발렌 땡땡땡 발렌 네네 땡땡땡. 방텐 땡땡땡 네. 발렌 땡땡땡 운동화 아니면 기타 뭐 그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옷 같은 것도 요즘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말 되게 조심스러운데 지난주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랑 저랑 같이 탔어요. 네. 이 친구가 패딩을 입고 있는데 네. 그냥 제가 사실 몰라서 그런데 네. 그냥 브랜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으로는 네. 몽으로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설마 네. 그럴까지는 않겠지만은 네. 어쨌든 제 눈에 딱 볼 때는 그냥 나이론 소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정적으로는 사실 돈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 여름이나 지금 겨울에 아울렛 가보시면 저는 아울렛은 자주 가는데 네. 정말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옷 가격도. 그래서 의류라든지 명품 관련 회사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는데 명품 관련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옷 관련 기업들은 올해도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오시아 최근에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랐고 네이처 리퍼블릭 또 네이처 리퍼블릭 그거는 아닌데 더 네이처 홀딩스인데 자꾸 헷갈려요. 아, 네. 그 네이처 리퍼블릭은 안 좋게 끝난 화장품 회사입니다. 뭐 더 네이처 홀딩스도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칸골 같은 기업도 움직이더라고요. 예. 우리 SJ죠? 네. 예, SJ 그룹까지 움직임을 봐서 야 어느 정도 이제 좀 쉬었던 관련주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의류라고 명품이라고 생각한 기업은 사실 약간 신세계 그룹 쪽에서 그런 냄새가 좀 나요. 네. 신세계에서 그 SI 빌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SI 빌리지. SI 빌리지가 이제 신세계, 그러니까 요즘에도 아직 그 배우분 해서 이제 명품 관련 플랫폼 광고가 나오긴 나오던데. 네. 국내 이제 롯데도 있을 거고 현대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몰에서 이제 자체만의 그
명품 브랜드 유통하는 게 SI 빌리지를 운영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오집자는 말은 좀 그렇고 그냥 해외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 가져왔다가 잘 안 된 건 빨리 접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월봉이 이는 연봉이 마이너스네요. 네. 우리가 플러스만 보자 그랬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덜 반영된 기업 중에 하나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왜 그러면 좀 마이너스일까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상하다. 실적도 좀 있긴 있지만은 네. 왜냐하면 정용진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라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네. 인천 옆에 청라에다 이제 스타필드 친세계 브랜드의 가장 큰 이마트계의 명품이죠. 네. 표현이 너무 그런가? 스타필드를 하나 건설이 예정이고 네. 또 하나가 올해 프로야구에서 인천 SK 와이번 쓱 네. 신세계. 우승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신세계가 지금 공약을 쪽에 하는가 청라 쪽에 동구장을 만듭니다. 아. 네, 갑자기 동구장 만들면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신세계 그룹주를 내년도에 좀 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마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의 아마 대구 쪽에서 이미 주간 어느 휴일 네. 이거 지역별로 알아서 하라라고 약간 지침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 신세계 관련 기업인데 그 중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약간 투자 포인트를 삼은 게 이겁니다. 의외로 이 회사가 못 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액면 분할을 했어요. 네. 보통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액면 분할하게 되면 네.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악성 수급에 조금 놓이는 채 내피실적인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네. 무상증자하고 나면 보통 본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까지 1년 정도가 걸리고요. 네. 그럼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물론 실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올해 상반기 액면 분할을 하면서 유통 물량을 늘린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는 조금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SI 빌리지군요. 네. 예. SI 빌리지. 자, 그렇게 동구장 때문에 최근에 열심히 다니신대요. 예, 미국 가가지고도 프로야구도 보고 있고. 네. 자, 어쨌든 내년도도 의료 관련주에서 실적 돌아가는 기업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빨리 달려왔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우리 이사님의 네 번째 픽은 라버시군요. 네. 로봇은 그냥 올해 연초에 좋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났었는데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사업 부분의 드라이브 이 부분이 이제 실제화될 수 있는 게 내년 초 중반 정도로 도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그룹의 잼스입 그러니까 보행 로봇이 실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뭐 연관된 종목 또는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포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가 치킨 로봇 쪽으로 진출한다고도 이 기사를 좀 봤었거든요. 네, 치킨 로봇 같은 경우가 치킨 만드는 로봇이죠? 네, 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닐까? 아니 치킨 로봇을 하는 상장사가 이미 상장되어 있긴 해요. 예. 신규주라 주가 많이 눌러져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로봇의 키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 공장에 대해서 이 올타임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면은 로봇은 완벽하게 여기에서는 몇 대가 협동 날 로봇 말고 아예 산업용 로봇.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포텐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화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AI 로봇. 네 AI 단에서 우리가 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은 연산학적으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면 뭐 쉬리 대답해 누구 대답해 하면 이 정도로 대답을 하는데 네. 제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감정이 소통될 정도의 그 정도의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그때 로봇주는 포텐이 많이 나 있을 그럼 것 우리가 같습니다. 스타워즈에서 보는 그 친구네요. 따라다니는 동그란 친구 이름 생각 안 나네. 제가 너무 앞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네, 이야기도 해주고. 맞습니다. 약간 네. 그 비슷한 네. 음. 그런 환경이 도래가 했을 때 어찌 보면 뭐 로봇주들은 강한 시세가 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뭐 도입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거의 로봇은 거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스팟이라든지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개나 네네 네. 백덤블링하는 이런 개라든지 네네 지난 한 세네 달 전에 테슬라에서 나온 옵티머스처럼 네. 약간 아직은 좀 불안전하지만은 무거운 거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거 정도인데 네. 어쨌든 삼성 잼스 로봇은 의료 보조 로봇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헬스케어 로봇 좀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오고 이제 실제 뭐 이용을 하는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준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로봇주는 뭐 인탑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탑스나 レインボー 로보틱스.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제가 볼까요? 네. 제가 그냥 바꿔요. 띄우면 함께 보겠습니다. 인탑스는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맞습니다. 사출 회사죠, 스마트폰. 네, 네, 주가 진짜 많이 올랐네. 네, 이게 만원 하다가 월 연봉만 보면 올해 뭔 일이 있었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고. 네. 근데 월봉을 보면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쉬었으니까 맞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는 조금 이제 머리를 들 것 같은 느낌도. 이게 아마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을 거예요. 이게 인탑스 차트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이제 협동 로봇이죠, 이거. 네, 이쪽 군인데 기존에 레퍼런스들이 네. 우리가 맨 처음 로봇이 시작이 된 게 교육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그 축구에 대한 경쟁, 로봇을 만들어서 축구에 대한 경쟁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로봇이 엄청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 옛날에 EBS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그-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고하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이 기업입니다. 아, 예, 그 과학고나 뭐 카이스트 출신의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자체적으로 로봇 배틀도 하고 네, 축구도 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장 큰 부분은 주요 기술에 대한 내재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판매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뭐 영업 마진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바타를 보면 네, 그 아바타를 봐서 오늘 ICU잖아요. 네, 아바타를 보면 뭐 스포일러는 아니고 로봇이 좀 나옵니다. 예, 아, 제가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거미처럼 생긴 것도 나오고 네, 아, 거미처럼. 예, 거미는 아니에요. 꽃게처럼 생겼어요. 네, 개처럼 생긴 것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가 말하는 터미네이터라든지 아이언맨에서 봤던 자비스까지는 먼 이야기지만 아마 네. 조금씩 인간의 일정 부분을 대체해주는 로봇이 해가 갈수록 조금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죠. ICU. 네. 아이씨. 아바타 엄청 올려먹네. 500만 돌파했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저는 이제 전자현 디바이스라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뭐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떤 기업 말하는지. 네. 자동차 전장 관련주 또는 XR 디바이스니까 네, 대표적인 종목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으니 카메라 모듈 우리나라 1위 회사 LG노텍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아마 1월달 정도에는 XR 디바이스 관련주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뭐 FMM 장비 관련주나 올레도스 관련주 또는 뭐 3D 센싱 TOF 관련주 이런 주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또 1월 달에는 1월 효과 이야기를 하니까 스마트폰 쪽 카메라 모듈 쪽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움직이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전장이라는 게 LG전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백조 이야기 하잖아요. LG전자 네, 그 다음에 이노텍 디스플레이가 엔솔 네, 일단 그래서 한 100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가는 사실 각 그 그룹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장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요. 네. 전체의 매출 비중이 조금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전장의 핵심을 놓고 가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2014년도 15년도에 카메라 모듈의 획기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 10년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에서 네, 많은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전장 쪽으로 전환을 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을 봤을 때는 이제 그 출발점이 이제 시장에서 뭐 연초니까 CS 관련해서 뭐 XR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만은 좀 네. 크게 놓고 보면 내년도도 이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는 꽤 많아요.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게 LG노텍이 있을 거고 네. 주가 지금 진짜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갈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연봉을 보면 연봉이구나. 근데 코스피 대형주가 다 밀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뭐 LG노텍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월봉 띄워놨습니다.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충분히 이제 조금만 누군가가 시장에 대해서 좀 풀을 풀어주면 네, 그 누군가는 이제 뭐
파울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경기가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 네. 그런 이슈가 왔을 때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볼 수 있고 이런 큰 주식이 움직이기 전에 이제 작은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겠죠. 뭐 네. 카메라 최근에 뭐 사실 너무 개별주긴 한데 너무 날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 나무가 이런 종목들의 신고가도 결국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 XR 관련 기업들은 꼭 뭐 나무가란 이런 개별주 급등주 아니다 하더라도 진화하는 변화면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화전자의 포인트는 딴 거 없습니다. 예, 이거는 딱 그냥 하나 아이폰 15 하나 믿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애플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모듈이 들어가면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제가 전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카메라 모듈 진화는 네. 언제든 만약 애플카가 안 나오면 애플 헬리콥터 나올 수도 있는 거. 너무 나갔구나.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플 UAM이라고 안 나오는 법 있습니까? 네. 나는 차라리 좋아. 나는 자동차 패스하고 바로 헬리콥터 띄울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파트너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주가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앞으로 미래 성장 관점에서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오늘 키워드 중에서 나오는 전장 XR 디바이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전장 SR. 자, 힘차게 다녀왔는데 아마 이게 하나 더 남았죠? 네. 네,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디스플레이 장비는 우선 이제 대기업 그룹단에서 LCD에서 OLED 쪽으로 넘어가는 환경이 명백해 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표명을 한 게 LCD 사업의 철수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부분이 실제 팔려 나가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소형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방의 고객에 대해서 제품을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누가 이거를 더 나눠 먹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넘어간 단계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TV든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아이패드든 한 단계 더 좀 OLED 단으로 드라이브를 걸 원년이 내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연계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덕산 네오룩스하고 요거는 뭐 월봉이 이쁩니다. 네. 네. 원래도 소재도 이가 많이 사는 종목이고. 네.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네요. 덕산 네, 네오룩스는 그렇습니다. 소재고 네. 아까 이녹스 첨단 소재도 네, 소재입니다. 소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네. 봐야 되는 시점이 우리가 반도체 장비랑 좀 흡사하기는 한데요. 이 또한 그 삼성에서 만약에 여러 번 일컬어지는 뭐 A5 이쪽으로 아산 쪽 해서 이제는 OLED 관련해서 뭐 라인을 까니 많이 장비가 들어가니 많이 그렇게 하면은 우선 SFA 아닙니까? 이거? 네, 요런 기업들도 있고 클린룸 관련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STI 이런 네. 기업도 있고요. 근데 순수 장비단 보면은 뭐 HB 솔루션 이런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로체 시스템즈 네.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포인트는 뭐 삼성단의 OLED와 관련된 투자가 신규 투자가 단행이 된다. 그럴 때는 장비주를 봐야 하고 뭐 로체 시스템즈, HB 솔루션 이런 장비군들 뒤이어서 당연히 평이하게 실적은 좋아지지만 이제 실적의 바닥을 잡고 턴을 할 수 있는 아까 덕산 네오룩스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 정도군을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체는 벌써 약간 움직였군요. 아, 이 시가총액이 좀 작구나. 네, 움직였고 오늘따라 종목 명이 머리에서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섹터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왜냐하면 또 이게 저희가 이게 또 워낙 815 우리 모니톡이 네, 구독자도 많고 네,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 이제 종목을 딱 이렇게 적어드리면 네, 혹시 맞습니다. 오해가 생길까봐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섹터로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10가지 정도 좀 50분 동안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아마 조금 맥을 잠깐 좀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저희가 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송배전 인프라 관련해서 그다음에 게임주 약간 이제 정말 게임주는 정말 신작 게임 모멘텀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2차 전지 응급제 쪽으로 한번 뭐 2차 전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본 거고요. 네. 헬스케어 공기식 그리고 이제 카지노 뭐 너무 좁혀서 말씀드렸군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아까 소형 원전 관련 이슈를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류 명품도 뭐 내년 쪽에는 뭐 먹고 살아도 옷은 입고 해야 되니까 간지는 내야 되니까 그 관점으로 간지는 뽐! 네, 뽐을 좀 뽐. 내야 되니까 그 말씀드리겠고 라버스 또 아마 항상 나오는 이야기니까 로봇 한번 좀 좋게 안 나. 전장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이게 다 같아요. 전장과 디바이스 셋 네. IT 쪽이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연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네, 사연 정도를 좀 빨리 보고 네.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거 사연을 불러드릴게요. 사연을 보내신 분은 몰 땡땡님이신데 네. 좋다는 종목을 덥석물어서 다이스가 되었습니다. 네. 다이스가 센스 있으신데요. 네, 다이스가 되었습니다. HMM 휴림 로봇 인터플렉스 마이너스 조금 됩니다. 한 종목으로 집중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조금 다르네요. 네. HMM하고 예. 휴림 로봇은 약간 마가 끼었는데 네. 그리고 마가 인터플렉스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세 개 중에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하나 정도만 좀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휴림 로봇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얘도 그런 로봇인데 이 로봇은 가짜 로봇이라는 거네. 이게 근데- 수급으로 한번 네, 너무 이게 이런 식으로, 차트가 네, 이게 올라갔었다 보니까 조금 이건 작업 들어갔다 작업 끝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휴림 로봇은 이제 줄이고 네. 인터플렉스도 참 많이 안 간 거. 이 PCB 쪽이죠. 네, 이쪽 키파한 땅 같은 경우도 아유 요새 뭐 사실 인터플렉스만 그런 게 아니라 심텍, 대덕전자 다 죽어가지고 네. 네 코리아 서킷까지. 애플 쪽은 BH 쪽이 받게 되고 인터플렉스는 좀 풀어야 될 면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HMM을 살리는 겁니까? 아, 이 사연을 보내신 네. 분은 그래도 내가 세 개 중에서 네. 휴림 로봇, 인터플렉스, HMM이 있는데 네. 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본인이 판단이시니까. 네. 가장 양호한 거는 HMM인데 전 HMM도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성우 이사님의 몰 땡땡님에 대한 사연은 셋 다 마음에 안 든다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또 두 번째 하나 더 왔어요. 이것도 네. 아마 이사님을 찾는 사연을 보내셨네요. 사연을 보내신 분은 덩짠 파이어님입니다. 제가 일부러 마지막 글자는 바꿨어요. 네. 장중에 안 보신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파마 리서치 매수 타임인지와 세비캡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가 워낙 많이 올랐죠. 네. 그 보톡스 이거 피부 과정에서 파마 리서치를 조금 더 살 때가 됐는지, 네. 아니면은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많이 빠졌는데 네. 조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어떤지. 늘 감사하는데 안 봐줘서 되게 서운하시다고 네. 간곡히 보내셨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실적 대입에서는 보이는 시총은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는 시가총액 대입해서 가격은 한 75,000원 정도, 한 이 정도로 제한적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가 뚜렷하게 지금 좀 위로 막혀서 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점이 넘어서야지 75,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비캠 폐배터리 쪽은 그냥 우리가 바로미터가 성일아이텍 쪽 주가가 우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에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을 때 폐배터리 쪽은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급하게 세비캠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제가 차트를 봤는데 사연을 보낼만 하네요. 네, 일봉 이렇게 움직이면 추매 못합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어디서 삽니까 이거? 네, 맞죠? 예, 일봉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은 진짜 우리가 추매 못해요. 이게 네. 지켈가루 이런 것 같이 올라가서 사자마자 사흘 동안 마음고생하고 네. 원봉에 사면은 또 다음날 안 오르지 않을까 마음고생하고 예, 감았다 샀는데 빠지면 또 마음고생하고 네, 이런 주식들이 정말 한편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네. 참 입에서 네. 회사는 좋은데 정말 사연을 보낼만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도 폐배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세비캠의 어떤 주가 반등 모멘텀은 차라리 성일하이텍을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빨리 달려야겠네요. 밤이 늦어도
녹 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조용히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조용히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실력이 늘지 않아서 혼자 머리를 콩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고점일 때 다 물려있고 우리도 다 물려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댓글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다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적은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꼭 탈출하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그나마 마이너스가 작은 종목 2개에 대한 사연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인데 앞으로는 왠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 기업 2개가 나왔네요. 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건 뭐 투자가들마다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 주식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그룹 쪽이기도 해요. 네. 올해는 좋은 쪽으로. 이거는 지금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네. 예.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실적 증가를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받는데 정말 삼성바이오 주식보다는 저평가받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셀트리온의 주가라는 게 항상 좀 보고 있으면 약간 본연의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분위기란 게 이제 분위기로 가다가도 갑자기 블락톤 이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전히 주전에 이제 우리가 FI라고 이야기하는 투자가들이 블락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바닥일 때는 안 나와요. 올라갈 때는 좀 있는데 약간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지금보다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을 좀 시작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남 입장에서 사연을 보내신 분이 추매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추매 셀트리온 그룹주는 추매하려 그러면 한 가지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코스닥 지수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맞고 틀리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코스닥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최소한 750까지는 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맞고 틀리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들면서 주가 매수를 논하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리고 두 종목을 같이 추매하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셀트리온 헬스 제약이 조금 더 움직여요. 왜 그렇죠? 건기식 때문이거든요. 자,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네. 진짜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지난주 조회수는 조금 안 좋았어요. 네.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정성을 다했는데. 네. 네. 오늘도 우리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방송을 좀 해봤고요. 네. 이제 올해는 아마 우리 내년에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매일 또 나오시겠지만은 네. 저는 이제 지금 시청자님한테 뭐 인사를 한번 좀 드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8.15 우리 가족분들 2022년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내년도가 이제 토끼띠라고 하는데 토끼가 그래도 좀 맑은 눈망울과 뒷다리가 있죠. 점핑. 예, 내년도에는 맑고 기분 좋게 멀리 높이 점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자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송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